차관 이분이 지금 지명이 됐고 경제수석이었는데 과거에는 경제성장수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좀 있었는지 좀 네, 전해 주시죠. 지휘관들에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말씀하셨고 노고에 대한 격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 브리핑에 차관께서도 뭐 사의를 표명하셨다 반려됐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국방부나 뭐 군 고위 지휘자 중에 혹시 사의를 표명하시거나 이러신 분 계신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군 주요 지휘자 중에요. 글쎄, 장차관들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일괄 사표를 내서 사의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나머지 뭐 사의 표명하신 분이 있는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어떤 국방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그 국방 정책의 그 변화를 바꿀 것인지. 결정했다가 67이에요. 아,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놓고 온 분들이 많군요. 정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를 찍으셨다는 분들 중에서는 88% 무려 10분 중에 9분이 이미 진작 결정했다. 한 달 이전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는 한 절반,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조금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재명 후보를 마음에 두셨던 유권자 분들께서는 네.
맥주 만들어서 국민한테 돌려주자 그런 일을 하자. 이 아이디어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말로 참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여러 가지 개편 방안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물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태도나 스타일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죠. 경제 성장률 이게 의미하는 함의는 경제에 있어서 그냥 평이한 그냥 아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장을 붙인 거는 compelling expectation. 그러니까 낙관적 이렇게 기대를 심리를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게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검증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국민들이 심리를 갖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 윤석열 3년 동안 후보 선출이 취소됐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어젯밤 후보 교체를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 후보 자리가 다시 김 후보에게 돌아간 겁니다. 내가 한덕수 보고 그랬어요. 난 찾아봤길래 당신은 왜 출마했어? 당신은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절대로는 김문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지 마라. 너는 김문수를 당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한덕수라는 보는 순간 우선 이른바 진보 중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를 뭐라고 보겠느냐 경멸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십니다. 질척이는 계엄의 등 선거 밝힌다고 계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중국 사람들 잡아서 진짜로 옵니다 보냈어요? 자, 근거 없는 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민은 이런 대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청 앞을 막아선 계엄 유력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일 것이다 하는 게 12월 4일 이미 모든 사람들이 느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나라가 구체적인 형태가 5월 10일 날 있었던 그 새벽에 당내 쿠데타였던 것이고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협상 데드라인으로 잡아둔 0시가 되자 비대위, 선관위 회의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없지 않아 실제 사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직서가 어제 수리됐습니다. 법무부가 이전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그게 좀 좋고 또 고령층들이 우리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 높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지지율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대목도 있는 것이 중앙일보가 강세를 띄고 있어요. 저기서 보면은 주목할 때가 포천과 이천이죠. 포천. 사실은 포천과 이천 같은 경우는 양평, 여주, 가평과 같이 국내힘 세가 센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포천이 보면은 지난 총선 때도 영남이 좀 보수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수도권에서 강남이나 용산 등이 보수로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경기도에서도 분당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보수 지지를 해서 총선 때 여론조사나 선거 전문 같은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것은 외환죄도 무인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치 헬기의 그 백령도 비행이라 저공 위협 비행 이것도 있고 가장 결정타가 있어요.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김용현이 전화해서 내가 합참에 가서 직접 지휘하겠다. 오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다고. 와, 그걸 합참이 막은 거야. 막았잖아요. 네. 맞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온당한 어떤 지성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이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저는 상식 영역을 넘어가서 사는 분이라서 저는 그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건진 법사, 그다음에 공천 개입 등등 그렇게 확연한 증거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아직도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이유는 뭐냐? 검찰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검찰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특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일시켜야 됩니다. 됐습니다.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먼저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수사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하죠. 검사가 총 한 120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검사 기준으로 하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사들이 좀 지지분해질 수 있다, 스톱될 수 있다 그런 걱정도 있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제대로 밝혀야죠.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투입을 하고 역량을 발휘해야 될 텐데 제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무위원들이요 지금까지 이 특검법을 계속 반대했잖아요.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찬성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거. 자신들이 이제 국무회의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본인들이 그 논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반대했잖아요.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권한대행한테 건의해가지고 이거 반대하셔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이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죠. 뭐. 우스꽝스러운 거 같아요. 분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있던 것들이 정상이냐고 또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소통의 방식들이 지난 정부에서 뭐 도스태핑을 하네, 그다음에 김치찌개를 끓여내 그런 어떤 포스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언론인들이 같이 있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전임 장관들이 있는 길 좋네.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소환될 것이냐 이건데요. 어떻게 좀 특검은 뭐 반가워해야 돼요. 사실상 국민의힘도 내란, 윤석열, 김건희 여기 지우고 가야 되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투쟁해야 하는 제1야당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누른 거는 저쪽에서 누른 거. 당원이 하셔야 하고 또 원고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러 표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만 지난번에 이제 5월 3일에 여기가 올라오면 전당대회에서 한번 가보자.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43% 정도 얻었는데 적은 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 40. 예. 근데 지금 당 대표 선거는 또 그런 양상이 또 벌어질 거예요. 아 경선 때랑 똑같은 양상이 전당대회에서 또 벌어질구나. 자 예를 들어서 나경원, 그다음에 김문수 이 사람은 국회의원 찬성. 대통령이 잘 날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양쪽이 튼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 대선 패배한 후에 지금 수습도 안 되고 있는 저 상황들 저도 빨리 회복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승부의 시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좀 가다 왼쪽에 산마을 식당. 문제 가지고 잠자리 있던 불만이 폭발했죠. 2021년에 대장 이재명 다시 경장에 나서는 걸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배이가 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나타내는 말이었던 우리가 남이가를 표방해서 제명이가 남이가라고 언급한 것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는데 바닥에서 나온 민심. 네. 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은 물론 사건 외 잡무 부담에 특활비 삭감 등 저조한 보상, 저하된 자긍심 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당당해서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또 부사관 올라갈 거예요, 쉴 거예요? 다 오긴 왔는데. 다 오긴 왔는데 여기 돌